안녕하세요, 성실맨 서렌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항상 피 터지게 싸우는지, 또 이 무한반복 전쟁이 왜 계속 터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의 기원을 타고 올라가 보면 그들은 기원전 1000년경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하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에게 자신들의 왕국을 다시 되찾겠다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하여 그들의 땅에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은 대부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를 처형시킨 민족으로 낙인 찍힌 유대인들은 농경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그렇게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땅, 부동산을 갖지 못하게 되니 10% 정도에 불과했던 도시에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럽인들은 중세 카톨릭 7대 죄악 중 하나인 대부업을 유대인에게 떠넘기게 되었고, 대부업을 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해진 유대인들이 언론사를 차려 국제정치 외교도 자연스레 익히게 되고, 자신들의 마을인 게토를 만들어 살며 자신들의 학교 등의 도시 기능을 운영하면서 그들만의 작은 국가를 만들어 운영하게 됩니다. 아니 뭐 남의 나라 와서 지 잣대로 안 해? 땅도 없는 놈들이 대부업한다고 돈은 많고 필요할 때마다 방패막이로 뺏으면 되겠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핍박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20세기 후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881년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2세 암살의 주범이 유대인이란 헛소문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유대인이 무차별 학살당하고, 1894년 프랑스에선 한 유대인 장교가 필체가 같다는 이유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되는 드레피스 사건이 터지자 충격받은 유대인들은 점차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유대 민족주의, 즉 시오니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189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이며 유대인 정착촌을 하나씩 만들어가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제국 구도에서 당시 영국은 오스만 투르크를 약화시키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에서 독립을 원하던 아랍 민족들에게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약속하는 후세인 맥마흔 서한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은 유대인들과도 한 가지 약속을 더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영국은 1차 대전이 끝나면 프랑스와 중동을 분할한다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게 됩니다. 즉 영국은 1차 대전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 민족에게도 독립시켜줄게, 유대인에게도 국가 세워줄게, 프랑스에겐 땅을 나눠 갖자는 3중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1917년 공산혁명의 바람이 불어닥친 러시아에서 영국의 3중 계약 사실을 모두 폭로해버리며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1차 대전 직후에 중동을 관할하게 된 영국의 힘도 남아있고 유대인 인구가 6만, 팔레스타인 주민은 60만이었기에 둘의 분쟁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한 코수염쟁이의 광기로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이때를 기점으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암적인 인종에 불과하니 모조리 죽인다. 그렇게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피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도망쳐온 유대인들이 2차 대전 종전 무려 55만 명까지 폭증하기 시작하자 유대인이 55만, 팔레스타인이 125만. 내가 괜히 유대인 국가랑 아랍민족 국가 둘 다 세워준다는 이중계약을 해갖고 어떡하냐 이거? 영국아, 여기 우리 국가 세워준다며. 뭐해? 안 나가? 차 빼 이 개새끼야, 바빠. 안 나가면 이제 니들도 적이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2차 대전 직후 무장 조직을 결성하여 영국군에겐 나가라, 우리 독립한다, 동시에 팔레스타인과도 여긴 우리 땅이다 라며 싸우기 시작했고, 세계금융과 언론통신, 국제정치, 외교 감각에 국가 운영 능력까지 탁월했던 도시특화 민족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물밀듯 들어오자 당시 문맹률 90% 이상 신석기 스타일 농사를 짓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점차 유대인들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네. 2차 대전 때문에 빚도 산더미에 관리할 돈도 없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이중계약까지 했으니 만약 진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세워주다가 이슬람 국가들이 우리 등지면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수에즈운하 넘겨줘야 하나? 야야, 서유럽의 생명이 수에즈운하야. 잘 생각해야 돼. 몰라, 나 그냥 유엔에 넘기고 나갈게. 그렇게 영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떠넘기고 혼자만 쏙 빠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하시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각각의 독립국을 인정합니다. 분할은 어떻습니까? 땅 6% 가진 우리가 거의 5대5로 나눈다고? 개꿀이네? 저는 찬성이요. 자, 그럼 이스라엘 건국 합니다. 어이, 동작 그만. 이슬람권의 유대인 국가? 한번 해보겠단 기제.
이렇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집트의 침공을 시작으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2차 대전 당시 현역들이 몰려들어 일주일 만에 군이 3만에서 9만으로 증원되었고, 미친 국가 운영 능력을 갖춘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각계격파하여 승리했으며, 이스라엘의 정보부대 모사드가 2차 대전부터 팔레스타인 마을을 돌며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는 인종청소를 자행하여 1차 중동전쟁 직후 90만 명이란 대규모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1946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구를 보면 유대인 55만, 팔레스타인 주민 125만이었지만 1948년엔 유대인 72만, 팔레스타인 주민은 16만 명으로 역전되게 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화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1차 대전까지 슬금슬금 넘어올 땐 그래도 같이 잘 살아보자고, 분쟁도 크게 없었는데 스그들 나라 세우고 전쟁하면서 계획적으로 우리 몰아내고 우리 주민 90만 명이 집을 떠나 난민이 됐네? 야 놔봐 이씨. 이렇게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팔레스타인 무장투쟁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단체가 지금의 웨스트뱅크, 서한지구를 관리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파타와 가자지구를 관리하는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입니다. 우선 피에로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자 당시 팔레스타인 독립무장투쟁의 중심에 서 있던 피에로의 아라파트가 부상하게 됩니다. 피에로가 전 세계에 유명해진 사건이 바로 1972년 미넨 올림픽 참사였습니다. 피에로는 이스라엘 선수들을 납치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참사로 이어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자 이후엔 온건 노선을 천명한 후 1974년 국제사회의 피에로를 인정받고 유엔 참관국이 되면서 평화협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1993년엔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협상 후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고 자치권을 인정받아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통치합니다. 하지만 오슬로 협정에 합의한 것에 불만이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오히려 확산되었으며, 가장 큰 문제인 유대인 정착촌도 지속해서 퍼지고 있어 오슬로 협정을 기점으로 강력한 무장투쟁 단체 하마스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탄을 터뜨렸고, 그에 분노한 유대인 극우파 청년이 1995년 오슬로 평화협정에 반발하여 라빈 총리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선 극우파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2000년에 이슬람에선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 유대교에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신에게 제물로 바친 곳인 알 아크사에서 이스라엘 극우 성향 시온주의 정치인 샤론이 1000명의 무장 경찰을 이끌고 알 아크사 모스크를 방문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겐 알 아크사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장악하겠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었기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고, 샤론은 그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며 대규모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온건 노선을 밟던 피에로의 파타보다 무장투쟁을 하는 하마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2004년 아라파트가 사망한 뒤에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고,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하며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되어 팔레스타인은 하마스의 가자지구와 피에로 파타의 서한지구로 양분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알아봤고, 이번엔 현재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유를 알아볼게요. 우선 이스라엘 국내 정치를 보면 네타냐후는 부정부패로 총리직에서 내려오면 사법심판이 확정적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 12월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강경 극우파와 합심하여 연립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이후 네타냐후는 극우파들이 알 아크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집단 린치해도 극우파들을 막으면 이들이 연정에서 나갈 것이고, 연정에서 나가버리면 총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 부정부패로 깜빵을 가야 하니 극우파들의 팔레스타인 강경행동을 묵인했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또한 네타냐후의 이런 행태를 본 이스라엘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펼쳤고, 예비군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면 전쟁이 나도 가지 않겠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하마스는 전쟁을 일으키기 좋은 상황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국내 정치를 벗어나 국제 정치를 보면
2020년부터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평화협정을 맺고 사우디와도 관계 정상화를 꾀합니다. 여기서 만약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와 국교 정상화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사우디의 요청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야 할 텐데 하마스는 이 부분에서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확률이 높고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다른 주변 이슬람 국가와 심지어 동남아의 이슬람 국가들까지 국교 정상화를 맺을 확률이 높기에 외교적 고립을 당할 수 있는 하마스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와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성실매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